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알테오젠 오늘 영상 찍어드리는데요. 일단 나쁜 점은 일단 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라는 게 뭐 나쁜 점이겠죠. 근데 사실 좋은 점은 거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쌤, 뭔 소리세요? 거래가 없는데 뭐가 좋아요? 거래가 있어야 좋은 건지. 맞아요. 거래가 있어야 좋은 건데 사실상 이렇게 주가가 내려갈 때는 거래가 줄어드는 게 최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래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일단은 거래가 어제 85만, 오늘 71만입니다. 지금 시간이 1시 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장 막판에는 거래량이 좀 역전될 수 있으나 주가가 6% 이상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거래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야, 이렇게 주가가 빠질 일이야? 난 이 자리에서 안 팔아. 안 팔래. 이러한 조금 물량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서 거래가 터지면서 만약에 빠지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상 조금 좋진 않죠. 왜?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매도세가 나오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일단 거래가 없이 주가가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일단 좀 기다려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알테오제는 제가 계속 봤을 때는 기회다, 기회. 결과적으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 외국인들 있잖아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요걸 우리가 이제 동향을 좀 살펴보면 0249를 확인해 보면 자, 이쪽에서 우리가 지금 매도하는 물량들의 주체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메리츠, 유안타, 유진증권에서 많은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 증권사를 우리가 많이 쓰는 증권사인가요, 여러분들? 메리츠, 유안타, 유진 많이 쓰는 증권사예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순매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유안타랑 유진, 메리츠 이쪽은 어떤 계좌가 많냐면 좀 큰 손 계좌, 큰 손 계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쓰는 증권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유안타나 유진이나 이런 회사들이 이 소액으로 들고 있는 주주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키움이나 이제 미래에셋이나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뭐 소액 자산자, 고액 자산자가 많은데 이런 유안타, 유진 이런 데는 고액 자산자가 많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자산을 관리를 해주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의 물량이 결과적으로 바닥권에서 들어왔던 물량들이 차익 실현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들고 있던 사람들이 나가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내가 5만 원에 알테오젠을 샀을 때, 그죠? 5만 원에 샀을 때 한 주랑 그 다음에 30만 원에 샀을 때 한 주랑은 가치가 어때요? 똑같은 한 주지만 6배의 가치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럼 사실상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12,000주, 37,000주 이렇게 매도하는 게 숫자로 보면은 얼마 안 돼 보여요. 사실상. 그쵸? 근데 사실 이 사람들 평단이 3만 원에서 뭐 10만, 5만 원, 10만 원 사이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많은 물량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건 이 사람들이 나가주면 이 사람들 평단이 뭐 5만 원, 10만 원이었다고 치면 이 사람들 물량을 지금 28만원, 29만원에 새로운 사람들이 받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평균 단가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알테오젠을 산 사람들의 전체적인 평균 단가가 올라간다. 그 결과적으로 유안타, 유진 이쪽에서 이 알테오젠을 추천한 그 증권사 펀드 매니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죠. 아, 이거 일단은 이렇게 해서 파시고 수익 실현하고요. 수익 실현하고 다시 한번 내년 1월 되면 한번 다시 한번 몇 타점 잡아보시죠.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도 크다. 왜? 최대 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내년 1월에 다시 잠재적으로 들어올 만한 물량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펀드 매니저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익 실현을 시키고 그거에 대한 보수를 챙기는 시점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 외국계 애들 그리고 우리나라 펀드 매니저들도 주식을 매도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가는 게 좋다라는 거죠. 선생님 근데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선생님 근데 30만 원에서 45만 원까지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던 외국인들이 사실상 이렇게 비싸게 매수했잖아요. 근데 왜 30만 원 구간에서 매도를 하냐요? 매도를 하냐? 이렇게 싼 구간에 샀었으면은 45만 원 샀으면 30만 원도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싼 가격인데. 근데 왜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거죠?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분명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처럼 저 외국계나 이제 펀드 매니저들은 대응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합니다. 자, 45만 원 돈 주가가 30만 원까지 빠졌어요. 그럼 이거는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산을 운용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주가 30% 빠졌을 때 뭐 해야 돼요? 대응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싸니까 여기서 더 산다? 아니죠. 안전하게 수익 실현을 하고 가는 거지.
왜? 얘네들은 자산을 관리한 애들이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외국계 애들이 지금 한 달 동안 몇 주 팔았어요? 85만 주 매도했죠. 최근 보면은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을 때가 언제냐면 이때부터예요. 11월 6일. 11월 6일부터 지금 11월 26일까지 계속적으로 엄청난 매도세를 뿜어내고 있는데 거의 70만 주 매도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차익 실현 물량이다. 차익 실현 물량.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뭐요? 수량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알테오젠의 수량. 알테오젠의 수량이 많이 비워졌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외국인 비율이 몇 프로가 있어요, 아직? 15% 정도 있습니다. 15%, 그죠? 15%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주가 얼마? 30만원대. 자, 우리가 주가 30만원대 한번 가볼게요. 다시 30만원 가보면은, 외국인 비율이 얼마예요? 외국인 비율이? 14%대, 14.4%대요.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은 외국인 비율이 몇 프로? 14%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들어온 물량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말 시즌인 걸 생각했을 때 분명히 밑에서 산 외국인들도 있을 거고요. 그죠? 자, 밑에서 5만원, 10만원 산 외국인도 있을 거고 30만원, 40만원에 산 외국인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 생각해봐요. 5만원, 10만원에 산 애들이 나가면은 그죠? 결과적으로 이 외국인들의 물량 자체가 평균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매도세가 세지는 게 아니라 매도세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약해진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확인해야 된다? 우리가 거래량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현재 보면은 거래량이 어때? 많이 죽고 있잖아. 이거 자체가 매도세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밑에 구간에서 알테오전을 산 애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 결과적으로 저점 찍고 반등한다라는 겁니다. 왜? 내년 1월에 키트로드 SC 삼상에 대한 결과 발표가 있잖아요. 기대감 올라간다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판단과 정확한 결정이 중요하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RTO진을 뭐 30만원 위에 사가지고 지금 여기서 손절을 하겠다라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난 여기서 오히려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진행할 거야 라고 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과연 지금 구간 주가가 30만원까지 내려온 이 상황에서 알테오젠을 매도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알테오젠을 조금 더 보유해서 가는 게 맞을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지금 구간은 무조건 알테오젠 보유하면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전체적인 바이오의 흐름을 볼게요. 알테오젠과 더불어서 이제 미래의 대장주를 할 만한 종목들이 이제 한올 바이오 파마라는 종목도 있고요. 보면은 장기 이평선마다 계속적으로 반등이 나왔죠. 최근 추세에서 그죠? 장기 이평선 걸려 있어요. 걸려 있고 충분히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자리고 그 다음에 ABL 바이오 자, 이 친구도 보면 지금 어때요?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봉상으로 확인해 보면 어때요? 단기적으로 중요한 지지선, 저항선을 돌파하고 중요한 지선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일봉상 장기평이 또 걸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신용 물량이 거의 나갔어요. 신용 물량이 없기 때문에 다 털려있는 상태. 신용 물량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가도 또 빠르게 급등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만 기억을 하세요. 월봉을 확인했을 때 이 6년 동안 물려있던 모든 사람을 탈출시켜주고 주가가 눌렸습니다. 뭐요? 여기서 일단 개인들 다 탈출시켜준 것 자체가 여기서 물량이 크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물량을 다 받아주는 물량이 들어오고 눌린다. 뭐요? 매집이다 라고 보고 한올바이오파마 마찬가지. 6년 동안 있는 매물을 다 받아주고 눌렀다. 전체적인 흐름이 똑같죠. 그럼 저는 이 흐름을 봤을 때 ABL바이오와 한올바이오파마가 알테오젠의 리을 대장주가 될 수 있다라고 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레고캠바이오도 마찬가지. 리가캠으로 바뀌었죠. 자, 리가캠바이오도 현재 구간에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14만 3천원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근데 사실상 얘도 보면 지금 구간 무슨 자리예요? 곧 지지가 나올 수 있는 지지선 구간이라는 거야. 얘도. 그리고 리가캠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른 상태에서 이 정도의 조정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조정이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바이오 종목들은 이제 한 파동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한 파동 끝났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파동은 미국의 생물보안법 관련된 파동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어쨌건 알테오젠 지금 팔아야 되냐 추가 매수점 잡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다리자. 기다리자.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엔 지금 30만 원까지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고 이렇게 추세가 무너진 적도 없습니다. 사실상. 그죠? 이렇게 추세가 무너진 적도 없는데 사실상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장대 음봉이고 나발이고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냐를 봐야 된다. 고점 대비. 자, 우리가 이 선을 잠깐만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 선을 잠깐 보면 자, 이렇게 확인했을 때 우리가 등락률을 확인할 거예요. 등락률. 자, 보면은 자, 여기 고점이죠. 고점에서 저점까지. 자, 얼마요? 마이너스 38%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38%가 빠졌어요. 현재 구간에서. 보이시죠? 마이너스 38%.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볼게요. 여기. 자, 위쪽에서 저점까지. 자, 여기 위에서 자, 위에 구간에서 여기 저점까지 몇 프로 빠졌는지 확인해 볼게요. 몇 프로 빠졌어요? 31.1% 빠졌다. 결과적으로 빠진 퍼센트는 뭐예요?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비슷하다. 빠진 퍼센트는 비슷하다. 31% 빠졌고요. 고점 대비. 그 다음에 자, 이 친구는 최근에 이 친구는 얼마? 고점 대비 38%. 근데 만약에 얘가 어제 봉을 기준으로 잡았다라고 하면 어제 봉으로 기준 잡았다라고 하면 몇 프로 빠진 거죠? 어제 봉 따지면 34% 빠졌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사실상 이때는 31%, 이때는 38%. 사실 근데 뭐가 훨씬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얘가 훨씬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사실 보면 그죠? 근데 이러한 조정 있죠. 지금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러한 40% 이상의 조정 누구한테 나왔어요? 에코프로 나왔어요. 에코프로에서도 이러한 조정이 이미 나왔었다. 자, 보면은 에코프로가 잘 가다가 알테오젠처럼 너무나 잘 갔죠. 근데 얘가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나옵니다. 근데 이 조정폭이 우리 딱 봤을 때 얼마 안 돼 보이는데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조정폭을 봐봐요. 고점 대비해서 저점의 조정폭 확인해보면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보여요? 38%인 거.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고점. 그죠? 고점이 여기죠. 고점에서 이렇게 저점 찍었을 때 자, 이 구간. 자, 얼마입니까? 자, 여기 지금 안 보이는데 이거 잠깐만 지울게요. 몇 프로 떠요? 몇 프로? 38% 떠요. 보여요? 고점 대비 저점에 내려온 그 얼마? 38% 하락. 38% 위에서 밑으로 조정을 받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자, 밑에 구간. 여기서 자, 보시면 자, 이 구간에서 어디까지 올랐어요? 위에 구간. 자, 보시면은 저점 대비해서 얼마 올랐습니까? 200%. 3배 올랐죠. 그죠? 200%면 2배가 아니고 3배입니다. 2배가 100%고 3배가 200%예요. 3배 올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과연 알테오젠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되냐? 아니면 지금 구간 주도주이기 때문에 버티고 가야 되냐? 라는 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무조건 버티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바이오 장세에 오면 알테오젠의 대장으로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자, 이쪽에 알테오젠을 보면 제가 계속해서 알테오젠에 대해서 브리핑을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알테오젠 관련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우리가 알테오젠 관련돼서도 이 500명 중에 그죠? 몇 명? 35%, 즉 150명, 170명이 보유한 종목입니다. 알테오젠. 총 인원은 1850명 있는데 이 중에서 참여하신 분이 500분 정도 돼요. 그럼 따지고 보면 3, 400분이 알테오젠 또 들고 있다라는 건데, 결과적으로 알테오젠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언제 매수했었냐면 16만 원 구간에 매수했었어요. 16만 원. 16만 원 구간쯤에 매수해서 어디서 매도했어요? 41만 5천 원 구간에서 2분의 1 정리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130%, 140% 수익률로 2분의 1 정리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원금은 다 뺐고 원금 플러스 수익을 챙긴 상태에서 남은 물량들이 앞으로 다 수익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16만 원에 내가 두 주를 샀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주가가 지금 얼마예요? 주가가 41만 5천 원입니다. 그럼 나 여기서 두 주의 가치가 얼마예요? 32만 원이죠. 그렇죠? 그럼 내가 여기서 41만 원일 때 내 가치가 얼마 지금? 83만 원이에요. 83만 원 두 주를 가지고 있어. 두 주를. 그죠? 그럼 내가 여기서 들어간 원금이 32만 원인데 2분의 1, 한 주를 팔았어. 얼마? 41만 5천 원을 팔았어. 그럼 나 내 원금 빼봐요. 얼마예요? 9만 5천 원이에요. 내 원금을 빼고도 9만 5천 원이 수익이고, 그럼 몇 주 남았어? 아직 한 주 남아있어. 41만 5천 원. 이게 뭐예요? 이게 주식 투자예요. 결과적으로 내 원금을 뺀 이 상태에서 이건 뭐다? 전부 다 내 수익이다라는 거예요. 알테오젠은 무조건 다 내 수익이다. 이 부분은 이거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욕심을 좀 내려놓고 매매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욕심을 부릴 자리와
욕심을 내면 안 될 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테오젠 보면 욕 많이 먹었죠. 매도하라고 해서. 알테오젠 보면 41만 5천원 구간에 제가 11월 8일이죠. 이 구간에 우리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알테오젠 뭐라고요? 2분의 1 매도해야 된다. 매도해야 된다. 이 41만원 구간에 매도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 자리요, 이 자리. 올라오고 있는 이 자리. 여기서 매도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일단 주가가 안 빠지니까 욕을 먹죠. 근데 1, 2주 있으니 주가 막 빠졌죠. 그럼 여기서 추가 매수하라고 해도 뭐라 그래요? 알테오젠은 진짜 이 쓰레기 회사에 매수하라고 하냐고. 안 그럴 것 같죠? 그래요. 이미 끝난 종목이라고 합니다. 이미 끝난지 안 끝나는지 어떻게 알죠? 여러분들이. 왜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고점인지 몰랐죠? 그죠? 주가가 빠지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다 익절 내려올 때 한 사람들은 아 이거 잘 팔았다고 안티질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그죠? 못 산 사람들은 싸게 살려고 안티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집중하셔서 알테오젠에 대한 타점을 좀 잡아가 보시길 바라고요. 내가 알테오젠이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알테오젠 추가 매수 타점이나 아니면 매도 타점, 우리 1월 달에 키트로드 SC 관련된 내용으로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급등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 50만원이 돌파한 급등이 나왔다. 그러면은 키트로드 SC 3상 결과 나오기 전에 분할 매도할 거고요. 만약에 결과가 나오면서 돌파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급등할 때 분할 매도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벤트에 맞춰서 몇 타점 잡아야 된다라는 거. 이벤트.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 키트로드 SC 3상에 대한 이벤트였죠. 그죠? 이런 이벤트였는데 최근에 다이치 상큐 관련된 4천억 계약이 터지면서 15%가 올라갔어요. 우리가 봤던 재료에 대한 부분이 키트로드 SC 3상 결과다. 근데 다이치 상큐 부분으로 15%가 올라갔다라는 건 우리가 매도해야 된다라는 거였어. 왜? 시가총액이 20조인데 이 다이치 상교 관련된 얘기로 15% 올라갔다. 시총이 3조가 올라갔어요. 4천억 계약 규모로. 이거는 뭔가 문제가 분명히 있다. 단기적으로 이건 메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알테오젠 메타점 잡을 거고, 메타점 솔직히 지금 구간에 메타점 그냥 분할 메타점 잡아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매도에 대한 부분 분명히 들고 나중에 매도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메타점을 잡을 겁니다. 물론 지금 말고 올라갔을 때 잡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 같이 좀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 010-9201-6329로 알테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알테오젠 텔레그램만 입장시켜 드릴 거고요. 자, 알테오젠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이시겠지만 알테오젠 관련돼서 제가 11월 8일 영상 찍어 드렸고요. 7월 많이 바뀌었죠. 7월 많이 바뀌었어요. 왜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한테 단기 고점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단기 고점 확인하자 말씀드렸죠. 그죠? 다이상크 그 라이센스 아웃 급등, 하지만 이 각부터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볼게요. 자, 여러분 봐봐요. 44만원 올라가고 있을 때입니다. 제가 뭐라고 하는지 좀 보세요. 신규집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내가 수익 중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비중에 대한 부분을 덜어내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올라갈 때 강하게 올라가지만 한번 주가가 밀리면은 이거는 그대로 밑으로 꼬꾸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윗꼬리가 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난 주식을 좀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절대 이렇게 꼬꾸라질 거 생각을 못해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 원래. 그래서 이때 이성을 잃고 매수한 사람이 많거든요. 오히려 내가 추격 매수를 하거나 수익 중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무슨 자리냐면 남들이 추격 매수하는 자리입니다. 말씀드릴게요. 남들이 뭐 하는 자리? 남들이 추격 매수하는 자리요. 추격 매수.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남들이 따라 붙는 자리에서는 과감하게 욕심을 덜어내야 되고요. 남들이 기피하는 자리에서는 과감하게 욕심을 내야 됩니다. 지금은요. 남들이 따라 붙는 자리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는 남들이 따라 붙는 자리야.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이미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렇게 빠질지 그 누구도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당시는.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많이 빠졌죠. 이게 주식이에요, 여러분들. 남들이 따라붙는 자리에서 욕심을 버려야 되고, 지금 뭐 남들이 기피하는 자리가 오고 있어요. 이미 왔어요. 이 자리는요, 남들이 못 사는 자리에 왜 무섭거든. 더 빠질 것 같거든. 고점인 것 같거든. 근데 이런 자리가 뭐예요? 기회의 자리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텔레그램만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 알테오젠도 분명히 41만 5천원에 우리가 매도에 대한 부분 분명히 다 잡아드렸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테오젠 입장 방법 정말 간단한데 꼭 들어오시길 바라고, 몇 번? 010-9201-6329로
알테 입장 딱 네 글자 남겨주셔서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알테오젠과 별개로는 영상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에게 히든 종목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그거 통과됩니다. 12월에 통과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집중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생물보안법이 결과적으로 통과하게 된다라고 했을 땐 여러분들 생물보안법 통과된다고 했을 땐 뭐가 올라갈까요? 바이오가 올라갈 거예요. 야, 그게 무슨 논리냐? 중국에서 원료 의약품과 위탁 생산 CD에 막는 건 알겠는데 요거 어차피 계약 32년부터 유효하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뭐 한다? 얘네 거게 쓸 거야. 크게 영향 없어. 라고 분명히 저한테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주식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기대감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 그다 뭐요? 재료의 크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알테오젠이 왜 올라가요? 왜? 키토라 SC3상 성공하면 이 로열티에 대한 부분이 엄청나기 때문이죠.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성공 안 했어요. 근데 3만원에서 45만원까지 15배 올라간 이유가 뭐야?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야. 그죠? 기대감이 크다. 주식은요 원래 기대감으로 가는 거예요. IRA 보안 봐봐라 여러분들. 금양이라는 종목, 에코프로라는 종목, 포스코라는 종목 지금 다 개박살 나있죠. 개박살. 근데 얘네 50배 가고요. 30배 가고 10배 갔어요. 어떻게 그렇게 갔을까? 실적이 좋아서? 아니요. 기대감이요. 중국을 견제해서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보면 우리나라 엄청난 기업들이 엄청난 미래 돈을 벌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야. 그럼 뭐 해야 돼 우리가? 기대감이라는 재료의 크기를 봐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가장 큰 게 뭐다? 미국의 생물보안법이라는 거예요. 중국을 완전 통으로 막으면서 우리나라의 반사이익, 오송과 어디? 송도의 CDMO 관련된 회사들의 폭등이 나올 수 있다. 준비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제가 영상 마지막에 히든 종목 넣어 드릴 겁니다. 금양처럼, 에코프로처럼, 포스코처럼 폭등할 수 있는 종목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 히든 종목 넣어 드리고요. 제가 이러한 매도 타점에 대한 기법들, 지지 저항에 대한 부분, 개인들의 심리에 대한 부분 이런 거 기법으로도 정리해 놨으니까 받아가시고요. 정리하자면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알테 입장 네 글자 남겨주시면 텔레그램에 입장 가능하고요. 추가적으로 이 히든 종목과 그다음 기법 요거 좀 말씀드릴게요. 자, 히든 기법 이건 또 뭐냐면은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 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보름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노출시켜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 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은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 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